4년 전액 국비 지원,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급도 지급이 됩니다. 내 자녀도 그냥 취업 준비를 한 시간을 보낼 것만 같아요. 올해 고3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며 축하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30%가 백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청년인 박사 출신이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사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학사 4년에 석사, 박사까지 정말 가방끈이 저희가 말 그대로 길다. 끝까지 공부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도 어렵다 이야기까지 돌고 있죠. 대학교를 6년을 다니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대학은 특수한 대학교 제외하고는 4년을 다니잖아요. 6학년까지 가는 이유는 유예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취업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졸업 예정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졸업을 유예하는 거죠. 스카이를 나와도 쉽지 않은데 명문대생도 취업난에 허덕인다. 정말로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이 수시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가 좀 더 나오기 시작했죠. 수시 채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잘 채용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완전히 생 신입보다는 경험이 있는 경력자이면서도 신입,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경험치가 있는데도 젊은, 너무 또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런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훨씬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좀 더 인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퇴교자는 줄고 도전자는 는 상황인 거죠. 사관학교가 총 5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요거는 학사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처럼 올라가는 학교이고 육군 3사관학교는 좀 다르죠. 3학년 편입학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2학년까지 마친 다음에 편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냥 바로 학사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개 학교는 4년 동안 쭉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 여기는 편입학이다 보니까 2년 안에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배워요. 그래서 3사관학교는 사관학교들에 비해서 수업 시수도 훨씬 많고 조금 더 빡세다라는 인식이 있는 학교이죠. 학교의 경쟁률이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확 떨어졌다가 25, 28, 29대 1 그냥 늘어났을 것인가? 그러지는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는데 확실히 취업난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사관학교 경쟁률이 이 정도로 높았었나? 사관학교를 주변에 간다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세서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학교는 보통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1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보다는 수능 시험 대신 먼저 한번 시험 삼아 연습해보겠다 도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관학교 시험을 여름쯤 봅니다. 고3 아이들이 1학기를 쭉 내신까지 끝까지 다 하고 딱 지칠 때쯤 사관학교 시험이 있어요. 항상 학교 교실에서 아는 친구들과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다가 정말 생판 모르는 학생과 모르는 공간에서 시험 보는 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 사관학교 시험을 감독하시는 분들이 딱 제복을 입고 감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 뒤에 여름 이후에 스케줄을 좀 보내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모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의무로 다 지원해라. 그래서 학교 애들, 반 애들 전체가 시험을 보러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거지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똑같은 해년마다 있었던 일인데 그래도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사관학교에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4년 전액 국비 지원
학비는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방에서 인서울로 대학을 간 친구들 보면 기숙사에서 1학년까지는 지낼 수 있더라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월세나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생활비 많이 들죠. 따로 훈련 기간 포함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월급도 지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거기다 군복, 그다음 피복류, 생활용품도 무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당연히 졸업을 하게 되면 소위 사모봉으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수당을 포함하면 연봉을 이전에는 3,800 정도 받으셨는데 4,500 정도로 지금 현재 상승한 상태이고 그 안에는 주거지원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점점 올려가겠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위 사호봉 정도 되면은 기본비에 수당해서 약 450에서 500만 원 사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내는 비용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어요. 자진 퇴교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19년부터 24년까지 자진 퇴교자 수인데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이 있죠. 이 자진 퇴교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4년 동안 군대를 가는 건데 또 의무 복무가 있고 나오면 자진 퇴교를 하면은 다시 군대를 가야 돼요. 자진 퇴교가 참 쉽지 않은데 자진 퇴교하는 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안내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내 자녀도 그냥 취업 준비를 한 시간을 보낼 것만 같아요. 이 아이가 남학생인데 군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적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한번 이야기해 본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좀 끌리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해 고3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축하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육군사관학교 입시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입시 전형이 원래는 학교장 추천과 적성우수 전형만 있었는데 미래국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1단계의 별도의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항상 입시를 하다 보면요. 기회가 변화해서 옵니다. 전형이 바뀌었다던가 이름이 바뀌었다던가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변화에서 점수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아주 올라가 버린다거나 등등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올해 입시 전형 변동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라 아직 아주 많은 또 인원을 다른 전형에 비해서 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처음으로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만큼이나 쓸 것인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있어요. 자녀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이고 적성우수 전형도 1차 시험의 결과가 많이 중요한데 그것도 아닌 서류평가로 새롭게 하는 전형에서 본인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만약에 넘길 수 있다면 오히려 들어가기 좀 수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전형으로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차 시험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비슷하고 학생들이 문제 푸는 유형과 아주 다르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모든 전형에 다 면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체력은 당연히 면접보단 더 중요합니다.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체력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아무리 앞에 점수에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면접도 학생들의 적성이 중요한 또 자진 퇴교수가 또 적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죠. 적성이 많이 필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면접도 중요하게 보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최근 군인 부족으로 여성 징병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무엇이냐? 단체 활동에서 남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이 있는가? 언제부터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아직 고3은 아니고 내 자녀가 고2다. 혹은 고1이다 라고 했을 때 생활기록부의 방향들을 사관학교도 염두는 해두고 싶다. 종합전형 새로 생겼다고 하니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더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 활동 그리고 이슈들의 부분들이 겹칠 수 있게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꼭 사관학교 타겟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공대를 타겟으로 하면서 사관학교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쟁적인 이슈들과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관학교 최근 경향들과 입시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